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외고 국제고 입시 1단계 내신 컷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특목고 자사고 입시가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긴 한데요. 일단 작년에 한번 입시가 크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외고 국제고 입시도 약간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외고 국제고 중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19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나 그 이후에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올해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학생들은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내가 지원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입시 준비할 때 그 재지정 평가에 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아직 2020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 각 학교별 전형 요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 지역 일부 외고 국제고들, 안양외고나 고양국제고 같은 학교들은 전형 계획안을 홈페이지에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각 학교들이 또 설명회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전형 방식, 전형 요강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정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 매뉴얼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입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데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외고 국제고 입시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로 세부적인 영상을 올리겠지만, 오늘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단계 내신 컷에 관련된 얘기로 좀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제 유튜브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인 전화 상담으로 많이 좀 문의가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3학년 내신과 고입 관련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시작하실 시기라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2학년 영어, 국어, 사회 내신이 전부 다 A고, 그리고 3학년 앞으로 남은 내신도 A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2학년 때 관련 과목에 B가 있었거나 특히 남은 3학년 과목에서도 또 누구나 B가 나올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입시를, 외고 국제고 입시를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밑에 나와 있듯이 영어는 다 성취도 A인데 국어나 사회에서 B가 있을 경우에 과연 내가 외고 국제고 지원할 때 1단계 통과할 수 있을까, 또는 통과하더라도 무슨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고 국제고 입시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외고 국제고 입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입시가 지난해부터 조금 바뀌었는데요. 1단계 내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이런 형태가 기본 틀이고요. 내신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성취도, 그러니까 ABCD 요 성취도만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어나 사회, 2, 3학년 국어나 사회 성취도도 참고할 수 있다. 국어나 사회는 대신 1단계 성적 160점 만점에 점수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 지원자들은 영어 성취도가 동점, 그러니까 전부 A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단계 탈락 여부가 이 국어사회 성취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 점수 전부 동점일 때 일단 3학년 2학기 국어 성취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국어 성취도가 A가 아닌 학생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도 전부 다 A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사회 성취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그래서 2학년 1학기 사회까지 1단계 통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나 국제고 특정 학과 특정 모집 단위에서 20명을 뽑는데 4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만약 그 학교가 정원의 2배수를 1단계 통과 인원으로 잡으면 이 내신과 상관없이 지원자 모두가 1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원의 1.5배수를 1단계 통과 규모로 잡았다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탈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명의 1.5배수니까 30명만 통과하고 40명 중에 10명은 원래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들이 모두 영어 성취도가 A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2, 3학년의 국어사회에서 B가 또는 B 이하 성취도가 있는 학생들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40명이 전부 다 영어, 국어, 사회 2, 3학년 성적이 모두 A다. 그러면 40명 모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학교나 학과별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외고 국제고 학과 모집단이 지난해 1단계 커트라인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정확히 안다고 해도 올해 그 커트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예측 지원이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 참조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 입시와 그리고 올해 2020학년도 입시가 이 내신 반영 등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지난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1단계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알아보셔야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학교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겠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보통은 그 커트라인 1단계 커트라인을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는데요. 지난해 입시에서 특이하게 1단계 커트라인을 정확히 발표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동탄국제고였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동탄국제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2019학년도 1단계 합격선입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 사회까지 적용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탄국제고 지난해 일반 전형 경쟁률은 2.7대1 정도가 됐는데요. 1단계 통과 규모는 2배수였습니다. 그런데 2배수를 넘는 인원들이 영어 성취도가 전부 A였기 때문에 국어나 사회 성취도를 따져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따져봤더니 원래는 120명 모집에 240명이 면접 대상자가 돼야 정상인데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자 7명이 추가로 면접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고 그 기준에 걸린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사회과목에 B가 있었던 학생들. 네, 다시 요 화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학년 2학기 사회가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은 여기까지 전부 A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B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위에서 B가 있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떨어진 거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난 2019학년도 동탄국제고 입시에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영어가 다 A고 그리고 3학년부터 쭉 내려와서 2학년 2학기 국어까지는 모두 A였다.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 요 국어 사이에 B가 있는 학생들은 영어가 A라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동탄국제고처럼 뭐 다른 외고 국제고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1단계 컷을 전부 발표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좀 이런 거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인터넷 카페 뭐 특히 뭐 특사모 같은 카페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런데 각 학교 게시판에 가시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국어사회 몇 학기에 B 있는데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댓글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사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더라도 올해 뭐 입시를 준비하는데 너무 크게 뭐 걱정하진 마시고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자료들을 토대로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동탄국제고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학원가나 또는 뭐 인터넷 통해서 또는 전년도 합격자 불합격자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만 따져올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올해 그대로 또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만 잡으시는 걸로도 입시 준비에는 큰 문제는 없으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영어 점수를 상대평가 그러니까 뭐 등급까지 이렇게 같이 평가에 반영했을 때를 기준으로 각 학교 컷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국제고입니다. 서울국제고 2016년 상대평가 당시 영어 내신 컷이 AA12였습니다. 그 전에도 AA12
여기서 1, 2라는 거는 뭐 등급입니다. 9등급제 기준의 등급인데,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컷이 이제 외고 국제고, 전국에 있는 외고 국제고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1단계 통과해서 국어든 사회에서 B가 있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보신 동탄국제고 보시면, 동탄국제고는 서울보다는 조금 낮았었죠. AA, EE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국어나 사회에 학년이 좀 낮을 때, 2학년 때 혹시 B가 있어도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작년 입시 기준입니다. 그런데 동탄도 보시면 그 전인 2015학년도에서는 이렇게 AA 1, 2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해 경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국제고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예년 수준을 대략 이런 정도로 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전원통과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2배수보다 낮다 보니까 내신과 상관없이 1단계를 전부 통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0개가 있다 보니까, 또 각 학과별로 뭐 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경쟁률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1단계에 몇 배수 뽑는지 요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원외고 경쟁률 보시면,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는데 일반 전형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영어과 각 학과들 경쟁률 보시면 일본어과만 1.5대 1이었고, 요 경우에는 이제 1단계 전원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1단계에서 1.5대 1 경쟁률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고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예상은, 뭐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1단계 컷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워낙 외고 중에서, 우리나라 외고 중에서도 입시 실적도 좋고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경쟁률과 상관없이 그 전에 뭐 상대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신은 거의 완벽해야지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어, 작년 일본어과처럼 경쟁률에 특별히 이제 약간 펑크가 나지 않으면, 국어나 사회에 B가 있으면 사실 1단계 통과가 쉽지 않다, 지난해에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서울 지역 외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1.5배수로 뽑는데요. 한영외고나 그 밖의 외고들은 학과에 따라서, 또 경쟁률에 따라서 B가 있는 학생들도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명덕외고 보시면, 지난해 뭐 영어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B가, 국어사에 B가 있는 학생들은 일단 다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일부 B가 있는 학생들도 통과를 했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일본어과 경쟁률이 높았지만 러시아과도 마찬가지고요. 뭐 2학년 또는 3학년에 국어나 사회에서 B가 있는 학생들이 일부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서울, 경기, 뭐 수도권에서 좀 인지도가 높고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외고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과 상관없이 보통은 영어과 학생들이 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영어과는 일단 B가 있으면 어느 학교든 1단계 통과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과 상관없이 B가, 국어나 사회에 B가 있는 학생들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셔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률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커트라인을 예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1단계 모집 배수하고 경쟁률을 비교해서, 여기 지금 이화외고도 보시면 1.5배수인데, 자, 프랑스어과 빼고 나머지 학과들은 지금 1.5대 1을 넘질 못했죠.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영어에 B가 있어도 1단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학과에 지원하실 때에는 사실은 내신에 B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물론 영어에 B가 있을 경우에는 점수, 그러니까 1단계 160점 점수에서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자소서나 면접 2단계에서 만회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통과 가능하고 기회는 주어진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서 한번 학교별로 경쟁률과 배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 텐데요. 보시면 서울 지역은 공통적으로 다 1단계 1.5배수고, 이화여고나 서울외고처럼 경쟁률이 좀 낮았던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경기외고처럼 2배수를 뽑는 데도 있지만 수원외고처럼 1.5배수를 뽑는 데도 있고요. 안양외고도 2배수. 안양외고 같은 경우도 자,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 1단계 국어 사회에 B가 있어도 또는 영어에 B가 있더라도 일단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었던 게 작년도 입시 구조입니다. 자, 올해는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예, 고양외고, 과천외고도 마찬가지로 뭐 2배수, 1.5배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달이 됐던 이제 학과들도 있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건 한번 제가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도 미추홀외고는 경쟁률이 좀 높았지만 인천외고는 좀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지역 외고들은 주로 지방 외고들은 1.5배수가 많고요. 예, 2배수, 부산 쪽은 2배수네요. 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예, 수도권 외고들은 지난해 조금 오르거나 뭐 강보합세를 보였는데 지방 외고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이나 뭐 정원의 전형은 배제하고 예, 일반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외고들은 많은 학교들이 예,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일단 성적을 떠나서 넣으면 1단계를 통과 확률이 좀 높은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겠지만 전북외고, 제주외고, 청주외고까지 쭉 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시간이 되면 저희 사이트, 학원 멘토 사이트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전체적인 지금 경쟁률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자료만 보고 경쟁률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학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 경쟁률이 아니고 본인이 지원할 각 학과 경쟁률인데요. 학과 경쟁률은 굉장히 유동성이 좀 큽니다. 뭐 인기가 좋은 학과라고 해서 반드시 그의 경쟁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외고에 지원할 때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과를 정해놓고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끝에 가서 막판에 눈치 작전으로 예,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소신 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경쟁률 변화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외고를 꼭 가고 싶은데 뭐 어느 학교라도 외고를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 내신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의 전반적인 경쟁률은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뭐 보여드렸지만 예, 전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1.5배수인데 실제로 지원자가 이렇게 1.5배수를 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신이 좀 불리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원하기에 좀 부담이 덜 하겠죠. 특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배수로 뽑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경기외고도 그렇고 예, 2배수로 뽑는데 경쟁률이 2.0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내신과 상관없이 일단 1단계 통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 배수는 매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뀐 학교는 없었는데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보시면 예, 국제고 상대평가 당시 커트라인 보시면 고양국제고 여기 선발 규모 2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였냐면 2015년 그 이전에는 고양국제고 1단계 선발 규모가 1.5배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넘어오면서 2배수로 바뀐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 요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말이나 8월 초 각 학교 확정된 전형 요강에서 최종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보신 김에 국제고 경쟁률 변화도 한번 잠깐 살펴드리면요. 예, 일반 전형에 한해서 제가 추려봤는데요. 각 학교별로 1단계 통과 규모는 전형 요강상 뭐 2배수에서 1.5배수, 서울하고 세종만 1.5배수였고 나머지는 2배수였습니다. 경쟁률은 좀 오른 학교들이 좀 많긴 했는데요. 특히 뭐 서울국제고 크게 올랐고요. 동탄은 조금 내려갔고요. 그리고 고양도 조금 올랐었습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뭐 외고보다는 국제고 선호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또 경쟁률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외고보다는 이제 모집 단위도 이제 학과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1단계 통과 커트라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높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중에 뭐 청심국제고는 경쟁률이 낮긴 하지만 워낙 그 청심국제중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더라도 또 2단계 부담이 있는 이런 또 특수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학교 선택이나 지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올해 그러니까 2020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 경쟁률을 전반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자면 일단 아직 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학생 수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따른 경쟁률 유동성은 없는 상태고요. 지난해 새롭게 바뀐 입시 방식이 올해 또 다행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입시 변동에 따른 불안 요소도 특별히 커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특목고 폐지나 재지정에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의 일부 외고나 또 국제고들은 경쟁률이 좀 오르기도 했지만 올해 외고 국제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아주 크게 높아질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대입 제도들도 외고 국제고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정시 확대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수요가 또 갑자기 줄어들 이유도 없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는 형태의 경쟁률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외고 국제고들의 1단계 커트라인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확률은 없다는 말씀인데요. 특히 국제고 같은 경우는 1단계 컷 유동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학교나 또 학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그러니까 1단계 컷의 등락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3학년 1학기, 2학기 국어 사회에 B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이 경쟁률이 1.5대 1 또는 2대 1을 넘었을 경우에 1단계 탈락 위험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에 국어 사회에서 B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나 학교에 따라서 불안 요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단계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보고 지원해볼 수 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나라 전체 외고 평균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특히 3학년 1학기 때 외고 국제고 입시 준비나 진학을 두고 고민하실 경우에 2학년 때 내가 국어나 사회에 B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사실 남은 기간, 그러니까 3학년 1, 2학기 동안 내신 잘 챙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국제고나 외고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진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단은 입시 준비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학년 때 국어나 사회에 B가 한 개 있다고 해서 1단계 탈락이 확정된다든지 또는 지금 시기에 어떻게 예측을 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전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외고 국제고가 필요한 학생들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요. 외고 국제고 입시 준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공부 이외에 결국에는 학생부 관리나 또는 자기소개서 면접인데 나는 1단계 통과가 불안정하니까 지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형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그 마음만 심란한 상태로 3학년을 보내는 것이 일단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업, 그러니까 교과 내신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또는 관련된 독서, 이런 활동들은 나중에 대입, 학종 같은 걸 준비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는 예비 경험이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입학을 정말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과거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최종 당락은 내신 성적이 아니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2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올 A라고 해서 안심하실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2학년 때 국어, 사회 B가 있다. 자,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외고 국제고 진학 의지가 있으시면 일단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외고 국제고가 자신한테 절실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진학 학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내신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 선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3학년 때 국어나 사회에서 B가 나왔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시기는 아직까지 3학년 성적이 다 나온 시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3학년 2학기 돼서 성적이 다 나왔는데 3학년 2학기에 B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1단계 탈락 확률이 꽤 높다는 걸 감안하고 외고 국제고 입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외고 국제고 입시와 관련돼서 그 밖에 다른 내용이라도 물어보실 내용 언제든지 제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